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모탑 정형외과의 김지연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구별법, 그리고 어깨 주사 치료의 종류입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앞쪽에는 견갑하근, 위쪽으로는 극상근, 뒤쪽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에 전체적인 통증이 생겼을 때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한 번의 큰 외력으로 인한 충격으로도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 또는 일이나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힘줄이 약해지거나 닳아서 조금씩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우선 삼각근과 그 주변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팔 아래쪽으로도 통증이 뻗치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 증상은 페인풀 아크라고 해서 팔을 옆으로 들거나 내릴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어느 정도 통증이 지난 후에 120도를 넘어가는 각도에서는 팔을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의 증상으로는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팔을 올린 상태에서 내리는 동작을 수행할 때 약 90도 정도에서 팔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올릴 때 통증이 동반되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말로만 듣던 50견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흔히 50견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나 연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관절이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누운 자세에서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병력 청취나 신체 진찰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프신 쪽 팔을 쭉 편 상태로 귀에 닿도록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는 절대 숙이지 않고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팔을 쭉 올리셔서 귀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팔을 다 올리실 수 없다면 반대쪽 팔로 아픈 쪽 팔을 받친 후에 올려보세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셔도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나 타인의 도움으로 팔을 귀 옆까지 올리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50견의 가능성이 높고요. 팔을 귀 옆까지 올릴 수는 있었으나 올릴 때나 내릴 때 통증이 있으셨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발생한 심하지 않은 파열은 대개 적절한 휴식과 비수술적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체충격파, 그리고 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50견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통증 조절 그리고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절막의 유착이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진행성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의 치료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주사나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의 타겟이 각각 손상된 힘줄 그리고 관절이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통증이 심하셔서 빨리 낫는다면 그래도 맞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맞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깨 주사는 어떤 원리로 어떤 약을 사용하여 어떤 치료 효과를 갖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 힘줄 손상과 관절의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그리고 연골 주사 등이 있습니다. 우선 스테로이드는 반투명한 우윳빛을 띠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강력한 소염작용을 하는 물질이고 또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분비하는 호르몬 성분이기 때문에
독소적으로 적정량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 치료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연골이나 힘줄을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전신 부종, 당 수치 상승, 그리고 골밀도 감소,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관절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적정한 용법을 지켜서 사용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 주사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액과 동일한 히알루론산 성분을 어깨 관절에 주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깨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을 때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항염증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해지거나 부분적으로 파열된 회전근개 강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롤로, 콜라겐, 그리고 DNA 주사가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대부분 15% 이상 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고 주사 부위에 염증 세포들을 모아서 급성으로 염증을 만들고 이후에 콜라겐 합성, 조직 치유를 유도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만성적인 손상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해서 자가 치유를 유도하는 것이죠. 주사 후 손상 부위는 3단계를 거쳐서 재생이 일어나는데요. 염증 반응기, 증식기, 리모델링기를 거치면서 손상 부위가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프롤로 주사는 치료 과정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만 손상된 부위에 일부러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3에서 7일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여러 차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 자체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라겐 주사인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인대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콜라겐 주사는 이제 주사된 다른 치료 약물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DNA 주사 등과 같이 혼합하여서 주사하면 조직의 치유를 훨씬 더 잘 도와주게 됩니다. DNA 주사는 연어의 신생세포의 DNA에서 조직 재생 성분을 가진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주사입니다. 소염작용과 재생작용이 있어서 상처 회복에 효과적이고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도 사용되고 또 인대나 힘줄 손상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DNA 주사는 특별한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 긴장 완화와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TPI 주사 그리고 신경 차단 주사가 있습니다. TPI 주사는 어깨 주변에 긴장된 근육에 생긴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주사입니다. 대부분은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차단 주사는 어깨 관절 주변으로 가는 신경에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약액을 주사해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신경을 차단시켜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급성 통증 치료에는 효과가 좋지만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는 통증의 원인 그리고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제가 염증이나 손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므로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사 치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급성 통증기에는 우선 주사로 급한 부를 꺼트리고 추후에는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키는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증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주사 치료 이후에 도수 치료나 재활 운동을 통해서 회전근개 치유를 도모하고 재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의 간단한 자가진단법 그리고 어깨 주사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반드시 통증 발생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셔야 보다 빠른 치유를 도모하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마포 성모탑 정형외과 김지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